안녕하세요. 보험스토리 이유진입니다. 오늘 첫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많이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하는데 기대감도 큰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그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보험을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어떠한 선택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 영상을 통해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영업을 시작해서 보험에 대한 개념을 다시 잡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고객에게 어떠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 영상을 통해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10년이라는 시간을 영업을 했는데 무언가 남들에게 도움 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요. 제가 열심히 영상 올려드리면 저에게도 큰 응원해 주시고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무엇을 다뤄보면 좋을까 고민하다가요. 항상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보험 이야기는, 보험 스토리는 갱신형과 비갱신형입니다. 예전에 뉴스나 시사 프로 같은 데서 이 갱신형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갱신형 가입하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갱신형을 가입하면 보험료가 계속 인상돼서 나중에 노후에는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을 유지할 수가 없다. 노후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보험료가 많이 인상돼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갱신형을 가입하면 큰일 난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 전화도 많이 받으셨을 거고, 갱신형을 판매하셨던 분들은 고객들이 전화 와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 막 설명해주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생각보다 많이 보편화됐죠, 갱신형이. 그리고 갱신형을 일부러 찾아서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갱신형이 나에게 맞는 것인지 비갱신형이 나에게 맞는 것인지를 잘 판단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그 판단의 기준을 세워드릴 수 있도록 제가 갱신형과 비갱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험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갱신형과 비갱신형,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갱신형은 무조건 오른다? 무조건 오를까요? 보통은 무조건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갱신형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갱신의 개념이 오른다의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때 재산정을 해서 오르게 되면 올라갈 수도 있고, 위험률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떨어지게 되면 보험료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예로 어떤 것이 있냐면요. 엄마가 임신을 해서 아이의 태아보험을 가입할 때 그 실비의 보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어떻게 보면 어른들의 실비보다 더 비싼 것이 태아보험, 태아가 가입하는 실비가 어른들의 실비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엄마 뱃속에 있다가 세상으로 나오는 기간, 주산기라고 하는데요. 그 주산기에는 아이가 뱃속에 있다가 세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많은 위험에 노출이 되겠죠. 면역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태어나면서의 위험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장애를 갖고 태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보상해줘야 되는 보험금이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일반 어른들보다. 그래서 보험료를 높이 측정해 놨다가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면 1년 후 갱신 시점에 어떻게 될까요? 보험료가 인하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갱신형 보험, 실비는 계속 오른다고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태아 같은 경우는 위험률이 낮아지면서 보험료도 낮아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갱신형이 무조건 다 오르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인이 가입하는 보험에 대해서는 갱신형이 거의 다 오르고 있죠. 왜냐하면 나이에 따라서, 나이가 많아지면 우리에게 걸릴 수 있는 병의 확률도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갱신형과 비갱신형,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갱신형과 비갱신형입니다. 갱신형과 비갱신형,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가? 좋고 나쁘다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보험은 자기의 상황이나 경제적 여력에 따라서 갱신형이 좋을 수도 있고 비갱신형이 좋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갱신형과 비갱신형 어떤 것이고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떨 때 선택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갱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비갱신형, 제가 보험을 가입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보험을 이때 가입을 해서 저는 100세까지 보장을 받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20년만 납입을 할 거예요. 자, 100세까지 보장을 받아야 하니까 100세까지 받아야 되는 그 기간만큼의 위험료를 계산하고 그 보험료를 측정해서 20년 동안 납입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기간 동안 보장받을 거를 20년 동안 납입할 수 있게 줄여서 우리가 월별로 납입을 하는 겁니다. 이런 보험을 비갱신형 보험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100세까지 보장을 받아야 되니까 당연히 20년 동안 땡겨서 내야 하는 보험료는 많을 수밖에 없겠죠. 미리 땡겨서 다 낸 거잖아요. 그런데 비갱신형은 이런 형태를 가졌는데 갱신형은 그러면 어떤 형태를 가졌나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계단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위험률이 낮은 나이, 젊은 나이에는요 보험료가 당연히 저렴해야 맞지요. 이건 이때까지 100세까지의 위험률을 다 계산한 것이 아니고 갱신이 3년 갱신이라면 3년 주기 동안만에 위험률을 계산했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 큰 병 걸릴 확률이 낮으니까 당연히 보험료를 적게 받아야겠죠. 그리고 3년마다 갱신될 때마다 나이가 올라가고 건강의 위험률이 올라가면서 보험료도 함께 인상될 겁니다. 자,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앞쪽에는 보험료가 저렴한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리고 뒤로 가면 어느샌가 비갱신형보다 보험료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저렴한 보험료를 내고 있다가 나중에 비싼 보험료를 내는 갱신형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은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20년에 딱 납부가 끝난 뒤에 노후에 그대로 보장을 받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면 비갱신형, 갱신형 어떤 상황에 선택을 해야 하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비갱신형과 갱신형의 이 장점, 단점을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갱신형의 장점은 일단 뭘까요? 20년을 납입했고 뒤로 100세까지 보장을 그냥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점은 뭘까요? 당연히 비용이겠죠.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처음에 가입을 하고 20년까지 완납을 할 수 있는 여력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납입을 하고 처음에 큰 보장을 가지고 가다가 나중에 납입이 어려워서 해지하는 경우도 왕왕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건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갱신형의 장점은 뭘까요? 당연히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은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거죠. 그런데 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입을 해서 3년, 6년 요 안에,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고 있었는데 이때 내가 암에 걸렸다든지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이런 큰 병에 걸렸다면 이것만큼 좋은 보험이 있을까요? 저렴한 보험료를 내고 있었는데 보상은 크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점도 갱신형이 가지고 있다는 것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어떨 때 선택해야 되는데, 갱신형은 그래 그런 장점도 있지만 이렇게 나중에 납입해야 되는, 많이 납입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데 갱신형을 어떨 때 가입해야 되는데, 이 질문에 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니까요. 다른 의견도 또 반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경우 가입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가장이 있었어요. 아이가 둘이 있고 배우자가 있는, 예를 들어 한 30대 중반 정도 되는 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이 보험을 딱 봤더니 암,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에 1,000만 원씩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씩 밖에 없다면 내가 과연 질병에 걸렸을 때, 큰 병에 걸렸을 때 보장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려고 생각해 봤더니, 이제 설계를 받아봤더니 보험료가 향후 더 내야 되는, 추가적으로 더 가입해야 되는 보험료가 비갱신형으로 했더니 15만 원, 2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이들의 학원도 보내야 되고 학교도 보내야 되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는 가장인데 내가 그 보험료를 나에게 쓴다면 부담되겠죠. 아이들에게 조금 더 쓰고 싶은 게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보험을 섣불리 가입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저는 이럴 때 갱신형 상품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보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부족하니까 추가적으로 가져가고 싶으신 거잖아요.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은 경제 활동을 아주 활발히 하는 시기입니다. 아이들이 한 서너 살 됐으면요, 한 20년 동안은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 대학교도 보내고 결혼도 시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기에 내가 큰 병에 걸린다면 그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가정에 위기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걱정될 때 저는 이런 상품을 권유해 드립니다. 20년 동안 갱신이 되지 않는 상품이 있어요. 20년 후에 갱신이 되는 20년 갱신 상품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35에 가입을 했어요. 35에 가입을 해서 55이 되는 순간까지는 갱신이 된다, 안 된다? 갱신이 되지 않는다. 물론 20년 뒤에 한 번 갱신될 때 많은 돈이 갱신되겠죠. 그런데 20년 뒤에는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경제활동을 시작했을 거고, 굳이 내가 경제적 여력을 경제적으로 도와주지 않더라도 그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어떠한 시기가 됐을 겁니다. 그럼 그때 갱신폭이 높은 보험료가 엄청나게 올라간 그 보험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경제활동을 시작했고, 어쩌면 그때는 나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50대 중반 60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그때도 그때 일을 찾아서 하겠지만 요즘에 정년이 너무 짧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무리한 보험료를 내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리스크입니다. 그때는 과감히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자라는 그때 내가 보호해줘야 되고 우리 가정을 돌보아야 하는 그때는 20년 갱신 상품으로 가입을 하시면 제가 알기로는 한 4, 5만 원, 3, 4만 원이면 넉넉한 보장을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요. 그냥 추가적으로 조금만 가져가고 싶다 생각하시면 2, 3만 원에도 아마 가입이 2만 원은 힘들고 3만 원 정도 언저리 되면 가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저렴한 상품을 가입하신다면 그런 위험을 해지하면서 보험을 효과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갱신형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갱신형을 선택하지 말아야 할 때는 언젠데, 비갱신형으로 선택해야 될 때는 언젠데 라고 물으실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경우는 비갱신형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냐면요, 보험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보험을 가입하려고 그랬더니 보험료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갱신형을 딱 선택하셨어요. 그 보험 하나만 가지고 가겠다고 선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저렴한 금액으로 가입을 하셨어요. 근데 시간이 가고 나는 어느 순간에 은퇴를 하게 되었고 나이가 먹었고 보험료는 계속 올라가는 갱신형 상품을 가입한 거죠. 그런데 내 몸이 아프기 시작했고 나는 경제적 여력을 잃기 시작했고, 그런데 보험료는 계속 하늘까지 치솟아 갈 때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후에는 많은 보험료를 지출하는 그 자체로 리스크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줄여내야 할 때 갱신형을 가입해서 끝없이 올라가는 보험을 유지하기도 힘들다. 그런데 내 몸은 아파오고 경제적 여력은 없고 직장은 잃었고,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그때는 갱신형 보험을 해지시켜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보험료를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갱신형 보험 하나만 가져가시는 분들, 그 보험이 메인 보험이고 그 보험 하나로 유지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저는 비갱신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비갱신형으로요, 기본적인 보장을 조금이라도 가져가시고요. 그 위에다가 추가적으로 갱신형을 올려서 가져가신다면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그런 예가 되겠죠. 그렇게 설계를 받으시는 게 더욱 안정적입니다. 갱신형 그거 저렴하다고 그것만 믿고 가져가시다가는요, 노후에 정말 난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인데 난 갱신형 하나로 종합적으로 가져갈 거야.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큰 손해를 보실 수도 있고 나중에 노후에 어떤 위험을 대비하는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보험이 전혀 없으신 분들인데 메인 보험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절대로 갱신형을 권유해드리지 않고 싶어요. 저는 비갱신형을 조금이라도 가져가시고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조절하셔서 갱신형을 더해 가시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말씀드려 보면 어느 정도의 비갱신형
어느 정도의 갱신형을 합쳐서 가져가는 게 합리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경제적 여력이 아주 많아서 보험료의 부담은 느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비갱신형으로 당연히 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노후까지 편안하게 보장을 받으시면 될 거고요. 나는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는데 좀 부담이 된다. 그런 분들은 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시고 갱신이 부담스러워지는 시점에 부담 없이 그냥 버려버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밑에 조그만 기본이 되는 보험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실비도 있을 거고요. 자, 갱신형과 비갱신형 이제 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실비도 갱신형인 거 아시죠? 실비에 이것저것 갱신형이 더해지다 보면 그 타격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갱신형과 비갱신형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어떻게 선택을 해야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잘 조합을 이룬 건지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갱신형과 비갱신형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저에게 문의 주시면 제가 해답을 좀 던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면 지겨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험스토리의 이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